예, 안녕하세요. 회무열전 강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고사성어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종립의 목을 갖다 바치면 한신이 항으로부터 마음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포박을 당했을 때 한신이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괴통의 말처럼 말을 들을 걸 하면서 이게 후회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토사 양구 팽이라고 그랬었죠. 고조진 양궁장 적국파 모신망.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잘 달리던 뭐 괜찮은 좋은 개는 삼겨지고 고조 높이 날던 새가 다 사라지고 나면 양궁 좋은 활은 이 멀리 나는 새도 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한 활은 갈물이 되고 적국이 깨어지면 모신 이 꾀하는 신하죠. 그러니까 이 모신은 사라진다 이랬거든요. 문형을 보면 이게 일관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요 형도 요 앞에 사는 자동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라짐을 죽임을 당한다도 괜찮지만 교토가 죽은 거니까 요건 주술 관계로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고조가 사라지는 거고요. 적국이 깨지는 것 이거는 그릇이 깨지다 보통 하잖아요. 내가 그릇을 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되는데 그릇이 깨지는 거니까 이 파자 자체는 뭐뭐가 되다, 뭐뭐지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라지게 되다. 여기도 마찬 것 같아요. 여기도 사도 죽임을 당하다, 죽게 되다 또는 그냥 죽다가 아니라 어떻든 이 교토를 다 잡았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토가 죽으면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교토가 다 죽임을 당하면 이런 얘기죠. 양구는 삼겨진다. 여기는 반드시 피동이죠. 그래서 삼김을 당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조. 높이 날던 새가 다 사라지게 되면 양궁, 좋은 활은 이때 장자도 갈물이 되다. 이것도 피동이죠. 적국이 깨어지면 모신도 망한다가 아니라 모신은 망하게 된다. 내가 망하고 싶어 망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는 망함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피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그냥 모시는 망한다, 모시는 사라진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양구가 원해서 삶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양궁도 원해서 갈물이 되는 게 창고에 있다가 틀어박히는 것도 아니고 모신도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억지를 당하는 거죠. 억제되는 거죠. 억제. 그래서 교토가 죽으면 또는 교토가 죽임을 당하면 양구는 삼겨지고 높이 날던 새가 다 사라지게 되면 양궁은 또 좋은 활은 갈물이 되고 적국이 깨어지게 되면 적국이 스스로 깨는 건 아니잖아요. 적국이 상대의 나라가 이제 깨어지고 나면 모신도 망하게 된다. 모신도 죽임을 당한다. 또는 뭐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3415페이지입니다. 신지한왕, 외오 기능, 상칭병, 부조종. 신유, 차, 일야, 원망, 거상, 앙앙, 수여, 강관 등열, 신, 상과, 번장군, 쾌배, 괴배, 송영, 언칭신왈, 대왕내, 임신, 신, 출문소왈,
생내, 여, 쾌 등 위호, 상, 종용, 여신, 언, 제장, 능부, 가유차, 상문할, 여와, 능, 장, 기하, 신활, 폐하, 불과, 능장, 신만, 상활, 어군하여, 왈, 신, 다다이, 익선이, 상소활, 다다익선, 하위, 위야, 금, 신활, 폐하, 불능, 장병, 이, 선, 장장, 차내, 신지, 소위, 위, 폐하, 금야, 차, 폐하, 소위, 천수, 비일령야. 재밌는 일화입니다. 신지, 한왕, 외오, 기능이었습니다. 한신이 자, 한신은 한왕이 외오 기능, 자기의 능력을 꺼릴 것을 두려워하여이죠. 오를 두려워하는 거죠. 외오. 외오는 사실은 꺼려서 미워한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한왕이 이것도 괜찮겠네요. 두 개를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한신은 알았다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을 꺼려서 미워하는 거죠. 미우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왕의 경우에는 상대가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한왕 자신은 어쨌든 임기응변에 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억세게 운이 좋게도 그때마다 그것이 적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어쨌든 이 병법을 익혔다든가 또 일정한 어떤 이 스탠다드한 교육을 받고 자랐던 인물들, 또 이 수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질투,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외오라고 하는 말은 그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질투나 시기는 여성의 것이라고 보통도 세상에 하지만은 남성의 이 시기 질투는 더욱더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는 젠더 의식을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 졸렬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졸렬하다고 하기도 뭐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한왕 유방의 경우는 특히나 한신이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썼고 이제는 그 능력을 이제 오히려 펼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능력을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오거든요. 예. 어쨌든 이 유방은 천하를 이제 자기 손에 틀어준 다음에 이제 한신에게 대해서 좀 질투하는. 외에는 어떻든 원래 경외하다는 말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경외하다. 이러면은 공경하거나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종교적으로 자기가 믿는 어떤 이 가드, 신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일정한 정도로 무슨 징벌을 내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워할 구자하고 달라요. 두려워할 공이나 두려워할 구자. 이 구자 있잖아요. 두려워할 구자 또는 공자. 이거는 공포죠.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떠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뭔가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탁월하고 훌륭하고 뭔가 이렇게 높은 존재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약간 이제 이 밑에 내가 이게 약간 한 수 아래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를 갖다가 내치지는 못하면서 뭐 꺼려하는 이런 겁니다. 자, 한신은 한왕이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하면서 또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칭병, 늘 칭병의 칭자는 일컫다라는 건데요. 이때는 핑계된다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병을 핑계대고서 부조종이라. 조종은 이제 조회에 나가서 뒤따르는 걸 가리킵니다. 조회에 나가서 뒤따르는 거죠. 근데 둘 다 별개도 괜찮아요. 부조도 괜찮아요. 조회하지 않았다도 괜찮고요. 부종, 항상 뒤에 수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종 들면서 옆에 이제 모시게 되면 늘 사실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꺼릴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일정한 어떤 거리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이런 어떤 상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것도 좀 지혜로운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칭병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우리도 보면은 나가기 싫으면은 너 오늘 아파 못 나가, 이게 칭병입니다. 그래서 칭은 일컬을 칭이긴 하지만 이때는 핑계대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직역은 그냥 병을 부르면서 병을 일컬으면서 조회하거나 시종하지 않았다. 이 종자는 이렇게 여기 시종하지 않았다. 신, 유차, 일야, 원망. 한신은 이날로부터 이로부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즉 자기가 시기 질투를 받아서 한왕이 나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야, 밤낮으로, 밤낮하면 야일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일야를 씁니다. 일야, 낮밤이죠. 밤낮으로 원망, 서운할 망자죠. 서운할 원자죠.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거상앙앙이라. 거상은 평상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상, 앙앙은 불만스러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게 뽀록 나온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평상시에 지내면서 불만스러워했다. 그리고 수여 강관 등렬이라 했습니다. 수는 이 부끄러워할 수자고요. 강이라고 한 게 관하고 사람 이름이거든요. 누구냐면은 우리 그 3415페이지에 보면 주석 1번에 고증주가 있잖아요. 이 강이라는 사람은 강우였던 주발을 가리키고요. 주발.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관은 관영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보통 이 두 사람은 그 유방을 따라서 이제 군사를 일으켰던 인물인데요. 공을 세워서 주발이 이제 강으로 봉해졌다가 나중에 태유와 숭산까지 올라간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관영은 이제 거기 장군하고도 태유와 승상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공적이나 명성에 있어서는 이제 한신보다는 한수 아래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과 함께 자기가 등렬, 이 반열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렬도 술목이에요. 반열을 같이 한다. 열자는 반열이에요. 이게 반열을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쟤들과 함께 놀아, 이런 얘기죠. 신, 상과, 번장군, 쾌. 한신이 일찍이 또는 한 번은 과는 지나갈 과자인데 이때는 방문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번장군, 쾌. 장군이 번쾌죠. 번쾌. 번쾌를 찾아갔는데 괴배 송영. 번쾌가 무릎을 꿇을 꾀자고 절할 빼자입니다.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송영, 전송하기도 하고 맞이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이 영자는 맞이할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갔을 때 번쾌는 무릎을 꿇고서 이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또 나중에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칭신. 우리 언칭신은 말할 때마다 신을 칭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필칭, 말할 때면 반드시 뭐라고 말할 때 우리 언필칭 뭐라고 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언필칭. 그래서 언칭신, 말할 때마다 또한 말하면서 신이라고 칭하며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는 거죠. 저도 한신은 왕을 지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이제 신이라고 낮춰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왈 말하기를 대왕내 긍임신, 대왕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내자는 앞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나 대왕이야말로 대왕께서,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닌 대왕께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긍임신이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설 임자, 올 임자, 신에게 오셨군요. 저에게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도 황송하다는 뜻입니다. 신 출문수활, 한신이 문을 나서며 웃으며 말하기를, 소는 비웃는 거죠. 씩, 냉소입니다. 냉소. 우리가 냉소입니다. 냉소. 냉소니까는 이것은 약간 시큰하게, 또 뭔가 찝찝하게 이렇게 찍 웃는 겁니다. 웃으며 말하기를 생내 여 쾌등 위요. 내가 살아서, 내가 참 살면서 말이야, 내는 살면서 바로 이 번쾌 등과
이 번쾌와 등과 위오 같은 무리가 되었구나라는 얘기죠. 번쾌 같은 애들과 함께 내가 항오가 됐구나. 오는 줄이죠, 줄. 같은 반열이라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아까 이 열지어가 같아요. 줄입니다. 번쾌 등과 내가 오가 되었구나. 같은 라인에 있는 그 반열이 됐구나. 한신이 이제 스스로 우리가 볼 때는 번쾌나 주발이나 관영이라 다 훌륭한 장군으로 볼 수 있는데 한신이 볼 땐 다 자기 아래에 있는 이 장군으로 본 거죠. 근데 그들과 내가 함께 놀게 되다니 내 처지 딱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상상, 종용, 여, 신, 언, 제장, 능부. 주상께서는 저에게 유방은 늘 종용, 조용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여, 신, 한신과 더불어서 제장, 여러 장수들이 능부, 능부는 하나의 단어로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자는 원래 불능이겠죠. 능부, 그죠? 능한가 불능한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능부를 말해놓으면서 가유차 저마다 차등을 두었다. 즉 이 등급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문할 주상이 묻기를 여와 능장 기하랬습니다. 여와 나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는 할 수 있겠는가 기하 몇 기 몇 어찌하여 얼마나 내가 거느릴 수 있겠는가. 장이라는 말은 이때는 동사입니다. 거느릴 장자입니다. 거느릴 장자. 내가 얼마를 거느릴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얼마를 거느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신이 말합니다. 폐하 불과 능장신만이라. 폐하께서는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장신만 10만을 거느릴 수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10만을 거느릴 수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약간 뜻밖이에요. 좀 천하를 지금 가진 이 유방을 보고서 당신은 10만 정도만 거느릴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상활 주상이 말합니다. 어군하여 자네의 경우에는 어떻소 이런 얘기죠. 하여라는 말은 어떻다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하 그럼 뭐라고 그랬죠? 방법이죠. 어떻게 하다라는 뜻이고 요거 하여는 평가입니다. 그래 그대의 경우에는 어때? 그러니까는 왈 말하기를 신 다다이 익선이 신은 다다 많으면 많을수록 익선 더욱 좋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특정한 환경, 특정한 사회, 특정한 공동체의 목표나 이념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가 좋은 것도 이 선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 잘 이루어진다라는 게 선이라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다 거느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상소할. 상이 웃으면서 말하기. 이 소라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냉소인데요. 찝찝한 거예요. 나는 10만밖에 거느릴 수 없다 그러면서 지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는 다 거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는 좀 속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라는 것도 이게 하하하 하면서 아주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게 아니고 좀 뭔가 하이가 이 여운을 남기면서 씩 웃으면서 저거 뭐야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음의 열전에 나오는 이 유방의 이 성격을 보여주는 어떤 글자들에 대해서는 유념해 둘 필요가 있고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주 그냥 그 이 냉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아주 그 치밀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화를 냈다가도 다시 또 금방 또 누군가를 불쌍히 하겠다. 아주 복잡한 어떤 감정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 하위위하급 이런 얘기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잘 거느릴 수 있다고 하면서 하위 어찌하여 위와 금 나의 사로잡힘이 되었는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생략이 된 글자가 있습니다. 소자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돼요? 위소구문이죠. 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바 되었는가 하면서 싹 이제 요즘 제교라면 돌직구를 던지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잘 이렇게 거느릴 수 있다고 하면서 어째야 나한테 사로잡히는 바 됐어? 이런 얘기예요. 난 10만밖에 거느리지 못하는데. 한신이 말합니다. 폐하 불능 장병. 폐하는
장병은 장군과 병사가 아니고요. 이것도 술목입니다. 군대를 거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선장장이라 장수를 거느리는 것은 아주 잘하십니다. 아주 멋진 대답이죠. 당신은 군대를 거느릴 수는 없어요. 일반 쫄개들은. 하지만 장수들을 잘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게 리더의 조건이죠. 리더가 세세하게 많은 사람들을 챙길 수는 있지만은 핵심적인 또 그 작은 리더들을 장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찬의 신지 소위위 폐하 금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 이거 냈자. 그러니까 이해 냈자가 그 앞에 있는 걸 강조하는데 잘 안 되실 경우는 약간 억지로라도 뭐뭐야말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좀 뉘앙스가 살아나요. 아까도 내가 살아서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죽은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 살면서 이런 꼴을 봐야 돼 할 때 이해 냈자 들어갔잖아. 아까 여기서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신제가 소위는 까닭 위 폐하 소금이었습니다. 또 소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폐하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된 소위 까닭입니다. 자, 또한 게다가 폐하는 소위 천수 하늘이 주신 것이죠. 즉 폐하가 지금 누리는 권력은 하늘이 주신 것이고 비인력녀라 사람의 힘은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칭찬이죠.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신은 알았어요. 한왕이 자기의 능력을 꺼려서 미워한다는 것을. 그래서 항상 병을 핑계대고 이 조회하거나 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신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원망을 했고 평상시에 거처할 때 불만스러웠으며 이 강후와 관영 등과 더불어서 관영과 등렬, 반열을 함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한신은 일찍이 장군 번쾌를 찾아갔는데 번쾌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맞이하고 전송하면서 말할 때면 신을 일컬으면서 하기를 대왕께서 바로 기꺼이 저를 찾아주셨네요 라고 했다. 한신이 문을 나서며 씩 웃으며 말하기를 살아서 바로 이 번쾌 등과 함께 같은 무리가 되었구나 라고 했다. 주상은 늘 조용히 한신과 더불어 여러 장수들이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을 하면서 저마다 차등을 두었다. 즉 차이를 두었다. 즉 등급을 나누었다. 주상이 묻기를 나의 경우에는 그 얼마를 거느릴 수 있겠소. 한신이 말하기를 폐하는 병 10만을 거느릴 수 없습니다. 거느릴 수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얘기죠. 폐하는 10만을 거느릴 수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불가 이런 얘기죠. 불가 10만을 거느릴 수 있어요. 라고 봐도 됩니다만 불가가 이제 한자어에서 그냥 우리말로 그냥 현대 쓰는 말로 전용이 된 겁니다만 해석을 다 해주면 불가가 맨 나중에 해석이 돼야 됩니다. 주상이 말하기를 어군 그대의 경우는 어떠하오? 왈라인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잘 좋습니다. 이 자를 이제 강조하는 말이죠. 주상이 씩 웃으면서 말하기를 쓴 웃음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사로잡히는 바 되었어. 그러니까 한신이 말하를 폐하는 군대를 거느릴 수는 없대. 그러나 장수를 거느리는 것은 잘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폐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바 된 까닭입니다. 게다가 폐하는 이른바 하늘이 준 것이지 인력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늘이 보살펴주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죠. 참 인간사 참 묘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6페이지입니다. 자, 진희, 배이, 거록수, 사어, 회의무. 진희라고 하는 사람이죠. 진희는 배수되어 거록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어 회의무. 회의무가 누구죠? 한신이죠. 한신에게 이 사는 이별할 사자입니다. 작별하다. 작별 인사를 하다는 거죠. 이별이나 작별 인사를 하다.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룩의 태수가 되어 가면서 한신에게 인사로 온 겁니다. 회의무, 설기수, 벽좌우, 여지, 보호정, 앙천, 탄활, 자, 가여, 언호, 육, 여자, 이원냐. 회의무가 그의 손을 끌고서, 이거는 끌 설자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 끌면서 벽좌우, 이거는 물리칠 벽자예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피하게 이제 잠깐 물러거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지 그와 더불어서 보호정 뜨락을 거닐면서 이 어자는 장소죠. 어디에 이런 얘기죠. 앙천 탄활 하늘을 우러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활했습니다. 이 탄활 탄식하여 말하기를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사실은 이 탄자는 뭐 탄식하다는데 우리말로 하면 한숨 쉬다가 나와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다가 이제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자, 가여노. 이 자는 2인칭 가운데서 가장 평칭 중에 하나예요. 너는 이런 얘기죠. 이 둘은 어쨌든 이 너나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측근이었습니다. 너는 가여노. 자네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지라고 그런 거죠. 뭐뭐 할 만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뭐 할 수 있지라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언이라는 것은 요게 사실은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네와 더불어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욕, 여자, 유언냐. 욕 하고 싶어. 너와 더불어서 자네와 더불어서 말을 두고 싶어. 말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이게 앞에는 약간 한신도 이제 신중한 거죠. 내가 너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너하고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희왈 진이가 말하기를 유 장군 영지 오직 장군께서는 명령만 내리십소 이런 얘기죠. 회의무가 말하기를 공지소고 천하 정병처야 이공 폐하지 신행신냐 이는 공지반 폐하 필불신 제지 폐하내 의의 삼지 필로의 자장 오 위공 종중기 천하 가도야.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무가 꾀를 내서 진의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회의무가 말하기를 공, 이제 갑자기 공이 됐네요. 그죠? 여기선 자라고 하다가 공으로 됐잖아요. 이제는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 자자로 쓰는 너라는 뜻의 이거는 너나들이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는 아니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진지한 얘기로 돌아서면서 부를 때 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에는 야 일로 와서 자네 말이야. 그래 그대는 이러면서 약간 신중하게 또 상대를 높여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지소고 자네가 거처 할 곳은 천하 정병처라. 천하에 정병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정병. 천하 정병처라. 천하에 정병이 있는 곳이다. 아주 날랜 정예 부대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어디 가나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은 군대가 무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이 리더든 간에 이 정권을 잡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군대를 편안케 위무하는 거죠. 또 이렇게 안심시키고 또 군대로 하여금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 아무튼 무력을 가진 게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 게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좀 묘하죠. 게다가 한편 자 자네가 있는 곳은 천하에 아주 정예병사가 모여 있는 곳이고 게다가 자네는 그래서 여기 콤마를 찍어놨습니다. 폐하지 신행신야라. 폐하가 신행 신뢰하고 행 총애하다. 이 행자는 총애하다 뜻입니다. 총애하다. 신뢰하고 총애하는 신하야 이런 얘기죠. 인원 공지반 누군가가 공이 배반했다는 얘기죠. 공이 배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폐하는 필불신 완전 부정입니다. 반드시 믿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 불필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불필 반드시 뭐뭐 하지는 않는다. 항상 부분 부정일 땐 는이란 말을 붙이라고 그랬었죠. 필부니까 완전 부정이에요. 처음에
공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폐하는 반드시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지 2번 이루면 2번 누군가가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면 폐하는 그제야 의심할 것입니다. 이 넷째라는 것도 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의심할 거라는 게 아니라 폐하야말로 의심할 거야. 원래 의심이 많은 의심병인 환자인데 약간 이 속되게 표현하면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누군가 2번을 얘기하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폐하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넷째는 이해라고 했으니까 상황이 2번 왔으니까 그제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앞에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기 문장에서 그렇게 돼 있네요. 특히 이 회무열전을 보니까는 이해 넷째는 항상 앞에 있는 상황, 앞에 있는 대상을 강조하거나 두드러지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하는 말이지 의심하게 돼. 게다가 3지 3번 이르면 필로의 자장이다. 반드시 성을 뻐럭내면서 자장, 자기가 몸소 출정할 거랍니다. 이 거느리다죠. 몸소 자기가 직접 군대를 거느릴 것이야 라는 얘기죠. 이 유방의 성격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믿다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나쁜 얘기가 들리게 되면 그때는 의심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들리면은 자기가 곧장 정벌하러 가는 거죠. 누굴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처단하겠다는 거죠. 오 위공, 내가 공을 위하여. 이때 위할 위자입니다. 영어의 for입니다. 아내로부터.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중앙이죠. 중앙으로부터. 이 종자는 붙어자자, 유자, 그 다음에 종자. 제가 자유종으로 외우라 그랬죠. 뭐뭐로부터. 안으로부터 내가 기병을 한다면 천하 가도야.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야 됐습니다. 진이 소지 기능냐. 진이는 평소에, 소자는 평소입니다. 이 소자처럼 또 쓸 수 있는 게 아도 있어요. 우할 아자가 평소 아자가 있습니다. 평시라는 뜻입니다. 평소. 평소에 그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대단히 이런 어떤 데 능하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게 되죠. 한신지와 그를 믿으면서 말하기를. 그 말을 즉 앞에 있는 말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서 말하기를 근 본교 삼가 본교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한 10년 진이 과반 한왕 10년 한이 이제 천하를 한이 선지 10년에 진희가 과연 배반을 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죠? 좀 지났어요. 가자마자 이제 반란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란 일으켰겠죠. 자, 드디어 상자장이 왕, 신병부종이라. 자장, 아마도 이 사이의 절차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진희가 반란 일으켰던 얘기 몇 번 오갔을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는 자장, 몸소, 장, 병사를 거느리고 왕, 갖고 신병부종이라. 글자 하나 집어넣을 수 있겠죠. 앞에 나왔죠. 이게 뭐가 들어가면 돼요? 칭병이 되겠죠. 병을 제가 아픕니다 하면서 부종 따르지 않았다. 앞에도 칭병 부조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을 핑계대면서 조회를 하거나 또는 시종을 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몰래, 이 음자는 부사입니다. 몰래 사인, 사람을 시켜서 희소, 진이가 있는 곳에 가도록 하여 말하기를 제거병, 오종차 조공이라. 제자는 이때는 다만 제자입니다. 다만, 다만 지자 또는 오직 유자 이겁니다. 다만 병사를 일으키면 나는 이곳으로부터 아까 중자 나왔었죠. 자유종 이곳으로부터 공을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신내 모여 가신 야 사조 사재관 관노 도노 욕발 이습 여후태자. 한신은 바로 모의하기를 가신과 더불어서 모의해서 한밤중에 사조라고 하는 것은 조소를 거짓으로 꾸미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조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조서를 만들어서 재관, 여러 관청에 있는 도노, 이건 아마도 이제 이 일반적인 노복들입니다. 종들을 다 사면한다고 하고, 이걸 보면 그냥 여기 이 노로 되어 있는 도노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맨손 도자이고요. 이거는 노예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그 특별히 주먹이나 무슨 특별한 기능을 갖지 않고 그냥 이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이 형벌에도 있어요. 징역 사는 걸 도역이라고 그래요. 뭐 특별히 노동하지 않고 그냥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또는 도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맨손을 가리켜요. 비어 있는 거,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도수라고 그러거든요. 맨손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과 관청에 속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실제 몸으로 때우고 있는 그런 그 노복들인데, 이때 노복은 아마도 포로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한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품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노복들을 다 사면한다. 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석방하는 겁니다. 이 사자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노예 해방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사역하고 있던 이 노복 노인 종들을 다 사면한다라고 이렇게 밤에 이제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 하고는 뭐뭐 하고자 하였다. 그들을 징발하는 거죠. 이거죠. 이들을 갖다가 징발해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이런 것을 발동시키는 거죠. 그것으로서 습 여우태주 여후는 바로 이제 유방의 부인 여치를 가리키죠. 여치와 태자를 갖다가 습격하려고 했다. 부서 이정 대희보. 부서는 이제 각기 맡은 바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부서가 이미 정해졌고 대희보. 이 진이의 보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이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렸다. 기사인 그 집안 사람 가운데 한신입니다. 한신의 집안 사람 가운데 집사자예요. 그리고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 사인인데요. 집안 사람 가운데 득죄어신 한신에게 죄를 지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한신에게 득죄는 죄를 얻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이런 얘기죠. 뭐 잘못을 해서 신수 한신이 그를 가두어 놓고 욕살지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제 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인 제상변 사인의 아우입니다. 이때는 아우가 사인은 잡혀 있고 그의 아우가 이제 밀고를 합니다. 상변 변고를 올리다는 얘기죠. 변고를 보고하는 겁니다. 상변 이게 술목이에요. 고신욕 반상어 욕반상어 여우입니다. 요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네요. 그러니까 한신이 반란하고자 하는 정황을 여후에게 밀고하였다, 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욕반상이에요. 반상이 아니라 욕반상. 그래서 반상이라는 단어가 혹시 있는 게 찾아보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명사로 돼 있고 동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욕자는 만약에 이거를 조동사로 쓰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용례를 봐도 이거는 이 반상이라는 걸로 끊어지는 않은 것 같고 욕반하는 사인 같아요. 반란하고자 하는 그런 아직 반란 시작은 아니잖아요.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정황을 갖다가 여우에게 알렸다. 여후 욕소 공기당 불취 내여 소상국모 사령인 종상소래 언희이 득사 여루 군신계하. 여후가 부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한신을 이제 불러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그를 이제 또 군인들을 통해서 이제 붙잡아서 이제 붙들려고 했던 건데 부르고자 했는데 공 두려웠습니다. 그 무리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다. 나아가지 않다. 보통 이제 불치라고 할 때는 내가 임금이 나를 불러서 어느 벼슬로 불렀는데 나아가지 않았다. 그럴 때 불치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이게 사실 부르는 사람 할 때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이에 소상국. 항상 보면 소하죠. 소하고 이제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이 소상국이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상국 소하와 더불어서 모의에서 또 가짜 명령을 내린다. 서로 가짜와 가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같습니다. 그죠? 문형을 보시면은 사자가 앞에 나오죠. 거짓으로 명령을 시켜서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상소 임금이 계신 곳으로부터 오게 왔다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렇게 한 거죠. 열후 이 진이가 이미 득사 죽게 되었다죠. 진이는 이미 죽음을 얻었다는 거니까는 죽게 되었다. 진이가 이미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는 하자 열후 반란 일으켰던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루 군신 그러니까 여러 이게 반열이죠. 제후들이죠. 제후들 지금 이제 중앙에 와 있는 제후들과 군신 여러 신하들이 모두 경화했다. 이거는 가짜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요게 가짜인 거예요. 요게 가짜인 거죠. 가짜로 이제 거기서 왔다고 하고서 진이가 이제 죽었고 반란이 진압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말하냐 이걸 초조해하던 여러 신하들이 정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국 태신활 수질 강이파 상국 소상국이 태자는 속일 태자입니다. 요거 같은 뜻입니다. 한신을 속이면서 말하기를 수강 수질 비록 아프더라도 강이파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강할 강자도 강할 강자 이렇게 쓰죠. 같은 글자입니다. 억지로 입하 들어와서 축하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한신이 이제 어쨌든 이거는 뭐 자기가 오지 않으면은 진이의 반란에 동의한 게 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신입 한신이 들어오자 여후가 무사로 하여금 박신 한신을 포박하게 했다. 사AB죠. 그리고 참비 얼른 죽여버렸어요. 한신을 유방이 사실은 늘 꺼렸기 때문에 일찌감치 처단하고자 했지만 한신의 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미적되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한신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저 친구를 써먹어야지라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후는 결단력이 있네요. 장락궁의 종실, 종을 둔 곳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땡땡거리는 종이 아니라 악기를 가리켜요. 악기. 혹시 국악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종을 매달아 가지고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땅땅 두들겨 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종이 있고 이렇게 생긴 이게 세 조각이 있어요. 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크기에 따라서 음가가 정해져요. 그래서 대단히 정교해야 되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를 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두고서 크게 만들 수 있고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천자니까 적어도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을 두는 곳입니다. 악기를 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실에서 그를 참수해 버린 겁니다. 일제를 제거해 버린 거죠. 신방참 한신이 바야흐로 참수가 되자 참자는 이것도 피동이죠. 여기는 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 타동사죠. 그죠? 그를 참수하다, 참수되다. 이게 한신이 말을 합니다. 오회 불령 괴통지게 내위 아녀자 소사 기비천재 됐습니다. 나는 후회한다. 불령 괴통지게 괴통의 계책을 쓰지 않은 것을 후회스럽다. 후회한다. 그렇게 돼서야 내가 바로 이죠. 이거는 여기는 1번이 회고요. 2번이 나예요. 그러니까 이 내자가 받는 것도 바로 오예요. 내가 바로 이런 얘기야. 내가 위소금입니다. 아녀자에 의해서 내가 속임을 당하는 바 되었구나. 속여지는 바가 되었구나. 내가 아녀자에게 속다니 이런 얘기죠. 기비천재. 어찌 뭐뭐가 아니겠는가? 반어법입니다. 어찌 뭐뭐가 아니겠는가? 써두세요. 어찌 뭐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찌 하늘이 아니겠는가? 하늘이 나를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겠는가? 드디어 이신 삼족이라 한신의 삼족을 이라고 하는 글자는 평자예요. 평자.
평은 뭐냐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들 갖다가 쫙 가지런하게 딱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족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능이라는 것은 처단하다, 없애버리다. 반란의 씨, 불만의 씨를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3417페이지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왔습니다. 자, 고조 이종 희군내 지, 견, 신사, 차이, 차련지, 문, 신사, 역, 하원. 고조가 이미 레자입니다. 뭐뭐로부터 진이의 군영으로부터 와서 아까 희소라는 말도 있었죠. 또 공소라는 말도 있었고요. 진이의 군이 있던 곳으로부터 와서 지 궁에 이르러서 견신사 한신이 죽은 것을 보고는 차희차련 이게 바로 한유의 유방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엾어하는 거죠. 아까워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를 왜 전폭적으로 믿지 않았을꼬, 나에게 충성을 다 바치지 않았을꼬, 이런 얘기죠. 희는 기쁜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 사긴 했는데 두렵고 꺼리는 존재였잖아요. 아까 왜 오라고 그랬죠. 경외, 두려워하면서 왜 꺼려하는 거였으니까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친구의 처지가 안타깝죠. 왜 그토록 나를 위해 충성을 하고 덕분에 이제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 게 공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고조는 악역은 자기가 맞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가지고 이제 한신을 제거했죠. 자기 아내의 손을 빌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이 한고조는 약간 비겁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딱 이제 다른 사람이 이게 밀어가지고 처단하는 거죠. 남의 손을 빌어가지고 피를 묻힌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황이 자체가 이런 거니까는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고조를 이렇게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조의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문신사 역하원 묻습니다. 한신이 죽을 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역이라는 말은 그래 한신 정도면은 죽을 때 뭔 말을 했겠지. 그냥 죽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죠. 여후가 말하기를 신원 한 불령 괴통계 한신은 말을 했다. 한스러워한다면서 뭘 불령 괴통의 계책을 쓰지 않은 것을 한스러워한다라고 말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고조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제 나라의 변사다. 제 나라의 이 변론가이다. 네, 이에 곧바로 곧장이 됩니다. 요때는 시간의 경과인데요. 시간이 또 곧바로. 이것도 이제 이게 주저하지 않고 이 고조는 꽂히면 금세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건 있습니다. 포괴통 제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괴통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괴통이 이제 이르렀을 때 주상이 말하기를 약교 회의무 반호 요 약자는 2인칭입니다. 말리리자 너여자는 2인칭입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죠. 네가 회음으로 하여금 요거는 가르칠 교자니까 하게 하다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시켰어 이런 얘기죠. 괴통이 대답하기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신고교지 신이 정말로 고자는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를 시켰습니다. 그에게 사주했습니다. 수자는 원래 애송이라는 뜻이에요. 애송이 누군가를 깔볼 때 쓰는 표현이죠. 잘 아시는 수자 이제 이후로 수자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겠구나라고 했던 방연이 손빈의 계책으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내몰렸을 때 그때 이제 복병을 감추어 두고 이제 이들 끌어들이는데 뭔가 이렇게 어두워서 불을 켰더니만은 이 자리에서 이제 방연이 죽는다라는 말을 보고 나서 방연이 깔깔 웃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자기 운명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손빈을 일찌감치 이제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도 바로 이제 손빈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인데 그러지 못해서 놔뒀다가 지금 이제 손빈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자, 저 이 애송이는 이후로 이름이 날릴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깔볼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 볼 때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죽었던 이 한신이 이 제대로 모르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송이라고 한 겁니다. 애송이가 신지책 저의 계책을 쓰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리하여서 령자이여차라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런 지경에서 이 삼족이 멸하게 만들었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령자도 요거 교자하고 같습니다. 스스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얘기죠. 여피 수자용 신직에 만일에 저 수자가 신의 계책을 썼다면 폐하가 어찌 안득이 이지호 이 득이는 붙어 다닙니다. 이지 폐하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상노할 또 노합니다. 주상이 바로 화를 내면서 평자 이 글자는 요건데 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팽지하라 저놈을 삶아 죽여라 삶아라니 이 하여간 이 유방이 이 죽이는 거는 어쨌든 이 특히 삶아 죽이는 거 도서인 것 같아요. 자, 통할 개통이 말하기를 차호 원제 원통하다 형냐 아니, 팽야라 내가 삼겨 죽다니라는 얘기죠. 상활 주상이 말합니다. 약교 한신반 하원이죠. 네가 이 인칭입니다. 네가 한신으로 하여금 반란 이렇게 사주했는데 무엇을 원망해? 이런 얘기죠. 대활 대답하기를 진지강절 이유이 산동대요 이성병기 영준 오집 강하고 유가 같은 뜻이에요. 별이 강, 끈 유잖아요. 별이 유예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기강이 끊어지고 또 이 규율이 해이해진 겁니다. 강절유예요. 강유가 같은 단어고 서로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죠. 진나라의 기강이 끊어지고 규율이 해이해져서 산동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산동 지역에 크게 요란스러웠다, 들끓었고 이성병기 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왕과 같은 성을 가지 않은 다른 성씨들이 병기, 나란히 일어나서 영웅과 중걸들이 오직 까마귀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모였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진실 기록 천하 공축지 이것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록이라고 하는 게 사슴록자인데 진나라가 그 사슴을 잃자 천하가 모두 그것을 뒤쫓았습니다. 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왕의 제위를 가리킵니다. 3418페이지에 그 주석 3번을 보시면 바로 여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록 유제위하라. 그러니까 사슴으로 제위 황제의 지위를 이제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진나라가 그 사슴을 잃자 천하가 모두 뒤쫓았습니다. 어시 이에 고제질족자 선득원 고제질족입니다. 높은 재주를 가지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민첩한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차지했지요. 그러죠. 척지 구패요 요비 불인 구고 패 피 기중 도척이 키우는 개가 요임금을 보고서 지저대는 것은 요가 인하지 않은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요가 불인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가 불인한 것이 아니라 개가 진실로 비기주, 자기의 주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짖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요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요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본디 자기의 주인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짖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재밌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이제 비난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지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눈에 맞지 않는 또는 두려워하는 누군가 또는 누군가의 능력을 시기해 가지고 그를 지적대거나 비판하는 거라 보시는 거죠. 척지 구패요 요비 불인 구고 패 기주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때를 당하여서 신은 오직 유독은 똑같습니다. 오직 유자 오로지 다 풀어볼까요? 유독 지한신 비지폐하여라. 신은 오직 다만 한신을 알았을 뿐이요 폐하를 아는 것은 아니었지요. 폐하를 몰랐습니다. 부지라고 하지 않고 비라고 한 것은 명사형을 부정한다 그랬죠. 나는 폐하를 아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차, 천하, 예정, 지봉, 요기, 폐하, 소위자, 심중, 고력, 불능이 이랬습니다. 게다가 천하는 예정, 지봉, 술목이에요. 정은 바로 이제 날카로운 고운 철을 갖다가 얘는 날카롭게 만드는 거 연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 가운데에서 쇳덩어리죠. 쇳덩어리 가운데에도 재질이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재질이 좋은 철을 갖다가 연마하고 그 다음에 칼끝을 쥔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붙여가지고 거꾸로 하면 정예병이라고 되잖아요. 우리 정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가장 정수가 되고 아주 날랜 이런 뜻이지만 일단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목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정 지봉. 예정은 정예 나오니까 무조건 예정 나오니까 정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술목을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철을 깎아서 그 날카로운 칼끝을 쥐고서는 욕하고자 했습니다. 뭐죠? 위소구문이죠. 위소구문인가요? 아니에요. 폐하의 소위자죠. 폐하가 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심중. 위소구문이 아니에요. 소위자입니다. 폐하가 하고자 하는 것, 폐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위소 아주 많았습니다. 다만 역불능이라 힘이 그들은 미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즉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다 아주 이렇게 이 병기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칼끝을 쥐고서는 지금 폐하가 이 천하를 도모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힘이 모자라서 그들은 천하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하진 형지 팽지 사이 팽지야 이건 사자가 아니라 야자입니다. 이건 팽자인 거죠. 또 어찌 모두 그들을 다 삶아 죽이시렵니까? 이런 얘기죠. 일단 나의 경우는 그때는 한심만 알고 있었고 당신은 몰랐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꾀를 다 전해준 것이니까는 날 탓하지 마라.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한왕이 하신 일과 같은 거 똑같은 걸 다 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들 사실은 힘이 모자라서 아직 천하를 제패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들을 다 반란을 일으켰다고 나하고 다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다 모두 삶아 죽일 것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고제가 말하기를 치지 그를 냅둬라. 치자는 것은 안치하다 저쪽 치워라 이런 얘기거든요. 내 눈앞에서 치워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치자는 두어라 이런 얘기죠. 풀어주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저를 저쪽에다 갖다 두어라는 얘기예요. 치자는.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괴통의 죄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죠. 저쪽에다 딱 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석 5번 한번 보시겠어요? 5번 보시게 되면은 4번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4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예정이란 말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호삼성이 말하기를 예정은 마쉬 정철이 예직을 했어요. 정철 아주 이렇게 고운 철을 갖다가 갈고 그다음에 담금질 쉬자입니다. 담금질 하여서 그것을 날카롭게 만든 거로 했습니다. 옆에 5번 줄을 보면 호삼성이 또 말합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어라는 얘기죠. 이때는 치자를 이때는 두어라 그랬는데 이때는 풀어주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단하지 않고 저쪽에 두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두어라 그랬는데 이것은 풀어줄 사자, 그다음에 풀어줄 사면할 사자로 이렇게 풀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회우문은 이미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처리 일까지 일때다 다 강독이 끝났습니다. 한신에게 충고했던 사람까지도 이제는 이제 정돈되고 나서는 이제 천하를 완벽하게 유방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태사공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요 강독을 시작할 때 제가 태사공화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태사공 한신이 사마천이 말하기를 오여 회음인 위연 한신 수입 호이시 기지 여중이 내가 여자는 갈려자입니다. 갈지자 같아요. 내가 회음에 갔을 때 여자 특이하죠. 외워두세요. 회음 사람들이 위여 나를 위하여 나에게 말을 해주기를 한신은 비록 포위가 되었을 때 포위였을 때이죠. 포위였을 때 기지 그 뜻이 여중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달랐다라는 얘기죠. 기모사 빈부이장 연내 행영 고창지 영기방 가치마anga 그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빈 가난해서 무이장 무이는 그래요 캔낫이에요. 뭐뭐 할 수 없다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그로써 가난 때문에 장사를 지낼 수 없었다는 얘기죠. 가난해서 그로써 장사를 지낼 수 없었다. 연내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연내라는 것은 그런데 이에 그런 상황인데 말이야 이런 얘기죠. 이걸 꾸미는 말이죠. 그래서 연내는 붙으면 그냥 번역은 그런데 이해라고 번역은 돼요. 직역을 하면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게 좋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겠네요. 원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는 연이가 이렇게 보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되는데요. 연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영이라는 것은 영은 이것은 경영할 영자거든요. 경영하는 것은 치자예요, 치자. 그러니까 높고 이게 지대가 높고 탁 트인 땅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행영은 행치, 행경. 그래서 이거를 다듬어서 그 곁에 이 무덤 곁에 같이 만가를 둘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덤이 있으면 무덤 옆에 이렇게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탁 다듬어 가지고 적어도 집들이를 이렇게 둘 수 있을 정도로 만집을 둘 정도로 아주 널찍한 곳에다가 이제 이 무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시 김오총 양현 내가 그의 어미 무덤을 보았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어미 무덤을 보았더니 요 총자는 여기에 요거 들어가도 괜찮아요. 흑토가 있는 거. 무덤을 보았더니 진실로 그러했다. 양자는 진짜 그러했다는 얘기. 진짜로 그러했다. 사마천의 이 장점은 직접 보았다는 데 있어요. 우리 백이열전에서 보게 되면은 남들은 이것은 뭐 전설이라고 하는데 난 직접 가봤다. 뭐 허유의 무덤도 가봤다 그랬던가요? 그래서 직접 가봤다 그랬거든요. 가령 한신한또 겸양 불벌 기공 불긍 기능 즉 서기제 있습니다. 가령 만일입니다. 만일 그는 가정을 거는 거죠. 만일 한신이 도를 배워서 겸양했다면 겸양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죠. 겸양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였다면 높이면서 불벌기고 벌자는 칠벌자가 아니고요. 자랑할 벌자입니다. 자랑을 요 긍자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뽐내지 않았다면 한신의 잘못은 단점은 이거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뻐기지 않았다면 서기제. 석이라는 것은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뭐 그죠?
아마도 괜찮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괜찮았을 거야 하는 거죠. 아마도 뭐뭐였을 것이다. 아마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걸 석이란 두 마디로 설명을 하다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한가의 훈, 가이, 비, 주소, 태공지도, 후세, 혈식의 한가에 있어서 즉 한나라에 있어서 훈, 공적은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비, 주공과 소공과 태공의 무리에 비, 나란할 수 있다. 견줄 수 있다. 주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공이나 소공이나 강태공, 태공 등과 같을 정도로 그가 세웠던 공적은 한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지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세, 아마 후대에도 혈식했을 것이다. 혈식, 피를 먹는 게 아니고요. 제사 음식을 먹는 거죠. 즉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는 계속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혈손이라고도 부르죠. 혈손. 그러니까 자손을 혈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상 신이 끊임없이 이제 이 핏줄을 이어가면서 이 받들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게 끊겼잖아요. 아까 3족 그랬잖아요. 3족이 멸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지니까 대가 끊겨버린 거죠. 불무 출차, 무자는 힘쓸 무자, 출차는 이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 길로 나아가서 힘쓰지 않고 천하 이집에 천하가 이미 다 하나로 모였는데 즉 한 나라로 천하가 이제 모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꿈꾸었으니 반역을 모의했으니 이멸종족 또죠. 종족을 이멸. 아까 이자가 제가 평이자를 했잖아요. 이렇게 없애버린다. 멸자가 확실히 나왔네요. 멸족하는 것이 또 불력의호.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불력을 외워두세요.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다시 볼게요. 태사공활, 내가 회음 땅에 갔을 때 회음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말해주기를 한시는 비록 포위가 되었을 때 그 뜻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 어미가 죽었을 때 가난하여 그로써 장사 지낼 수 없었는데 그러한데도 이에 높고 탁 트인 땅을 잘 다듬어서 그 옆으로 하여금 10,000개의 집을 둘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내가 그 어미의 무덤을 보았더니 진실로 그러했다. 만일 한신이 도를 배워서 자기를 수그리고 남을 앞세우며 자기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뻐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괜찮았을 것이다. 한 나라에 있어서 그 공적은 주공, 소공, 태공의 무리에 견줄 수 있는데 그래서 후세도 혈식 즉 이어졌을 것이다. 이것으로 나아가는데 힘쓰지 않고 그럼에도 천하가 이미 모아졌음에도 곧 반역을 도모했으니 종족을 다 괴멸시키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음의 열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는 항우봉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봉기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강도 이 분량인데요.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오늘 해드렸던 것보다도 한신 열전보다 한 몇 배가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계속 달릴 터입니다. 보통은 항우봉기는 한 학기 분량으로 보통 이제 대학이나 어떤 강연에서 많이 쓰여지는데요. 저희가 두 달 안에 항우봉기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자신은 없습니다.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